자, 안녕하세요. 이어서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이제 좀 그래도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좀 짧게 그래도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분명하게 좀 잡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꼭 대학교를 안 가도 예를 들면 뭐 요리를 한다. 물론 요리를 또 뭐 조리학과를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고 뭐 연기도 또 연극영화과를 가서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향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프로야구 선수들도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옛날에는 거의 대학교를 간 다음에 갔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분명하면 그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본인이 하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나마 내가 조금 좋아하는 전공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사실 그때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형을 자녀를 둔 학부형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공부에 에너지를 많이 쏟지만 시간에 어느 정도는 빼서 애가 중요하는 게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부분에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뭐 또 안 맞아서 그만두니 뭐 이런저런 뭐 잠깐 이거는 뭐 하나 예지만 저희 이제 매형 같은 데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뭐 의사지만 그런 얘기를 하다 자기는 의사가 하기 싫대요. 근데 공부 잘해서 의대를 들어왔는데 해부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의사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걸 느꼈는데 집안에서 기대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의사를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실제로 한 7, 8년 동안 쉬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누나가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돈 안 벌어 와도 좋으니까 뭐 하냐. 그래도 뭐 BMW 오토바이 같은 거 막 사갖고 막 오토바이 타고 한 7년 8년 놀았어요. 예. 그러더니 하도 놀더니 아 이제는 그냥 일해야 되겠다. 너무 심심해갖고.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사실은 대학교 새로 공부해서 새로 들어가는 경우도 진짜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에 과 바꾸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대학교 내에서 뭐 앞으로 그런 시스템도 고쳐져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산업하고 연관이 돼서 물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건 IT 쪽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쪽.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약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제약이나 바이오 시장 이런 게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IT나 게임 산업 빼고는 이렇게 20%씩 성장하는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저희 아버님인데요. 이제 그런 그 산업이 전망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IT 쪽이면 뭐 아이들한테 코딩을 시켜보고 과연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큰딸 같은 경우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근데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어도 순수 과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연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좀 사교적인 성격이고 연구 쪽보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쪽이 맞으면 뭐 이제 공대를 가서 실제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또 그런 엔지니어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대를 하더라도 또 거기서 좀 세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우리 샤우팅하는 줌마 한 분하고 만나서 그 애가 또 과학에 관심이 있어 해서 어느 쪽으로 맞을 거냐 그런 이런저런 상담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또 사실은 본인도 자녀들도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봐줄 뭐 부모님이 또 객관적이니 힘들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또 본인들 아는 사람 중에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분야 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제약 쪽을 관심 있으면 제약업계에 일하는 분을 좀 뭐 만나게 해준다든지 뭐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본인의 적성하고 그래서 맞는 거를 찾으면 좋고. 근데 그 상황이 물론 미래 전망이 좋은 부분하고 매치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근데 매치가 꼭 안 돼도 이럴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레드오션 속에서도 블루오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류 만드는 게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뭔가 신소재를 갖고 뭔가 의류를 또 만드는 거는 또 그 속에서는 뭔가 블루오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 산업하고 같이 방향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녀 적성이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미래 산업이 좋다고 해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성을 많이 고려하면서 적성 중에서 그래도 미래에 조금 발전 가능성이 좀 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기계공학, 전기전자가 최고였었잖아요. 뭐 공대 쪽에서도. 네. 그렇지만 요즘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IT라든지 아니면 생명과학, 뭐 바이오 쪽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인문산격 쪽에서는 뭐 사실 산경 쪽은 뭐 기업 경영하고 숫자 다루는 거, 뭐 회계학과 이런 건 뭐 언제든지 늘상 항상 필요한 일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영문학과나 이런 과는 물론 언어적인 재능을 살려서 할 수도 있고, 인문계라는 게 솔직히 공부하는 게 뭐 대충 해도, 근데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만 되고 그러면 뭐 회사 가서 얼마든지 또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땐 오히려 이렇게 폭넓게 책을 읽고 인문 쪽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이런 거를 키우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마케팅이라든지 뭐 회계 이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인문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자본주의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인데, 중국은 물론 말은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실제 내부 구조를 뜯어보다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과연 공산주의 국가로,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또 논란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자본주의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자본주의가 아니고 다른 주의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고, 자본주의지만 지금 형태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가 있을 거고, 근데 국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항상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작은 정부를 선호할 건지 큰 정부를 선호할 건지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건, 하나는 사실은 정부가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뭐 LH공사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수익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형식적이고 좀 그런 유로 올릴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공무원 하는 친구들 보면 처음에 공무원 될 때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걸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을 하지만, 일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면서 그냥 적적해서 시간만 때우면 되지. 내가 뭐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뭐 바뀌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중에서 물론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해야 되겠지만 결코 정부가 하는 일이 효율적이기는 힘들다는 거. 왜냐면 자, 공산주의도 안 되는 게 그거잖아. 예를 들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당장 내 거가 안 되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는 게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형태로 가지만, 좀 지금의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변화된 그런 형태, 물론 북유럽 이런 거는 많이 변화됐지만, 근데 이제 그 변화된 형태가 얼마나 변화된 형태일 거냐, 이거는 결국 사회적 합의와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기부금 입학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기부금 입학제를 해서 만약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고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해서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은 장학금을 준다면 혜택이 엄청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 입학제는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 지금은 앞으로 좀 바뀌겠지만 지금은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과를 나오고 그게 그 사람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안 했는데 부모가 재력이 많다는 걸 해갖고 그렇게 된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좋은 대학교를 굳이 안 나와도 내가 어느 정도의 괜찮은 삶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더라도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장학금을 통해서 많은 애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면 기부금 입학처를 찬성해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시스템이 바뀐다면 사람들 생각이 저절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분이 그냥 궁금하신 거 뭐 자녀 교육이 됐든 뭐 상관없고 뭐 사회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뭐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어떤 거? 먼저? 예, 먼저 뭐 궁금. 자녀 교육이어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뭐 어떤 거 아무거나 아이들 관련한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대화를 저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을 건다고 해서 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이제 오늘 어떤 책을 읽을 거니 그 책이라는 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책을 먼저 읽어야겠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좋은 책을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면서 이거 읽어봐 뭐 이제 이러면서 대화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대화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이와.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딸이 2명 이제 좀 제가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아서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인데 사실 딸들하고 아빠하고 대화가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한참 예민한 시기인 것도 있고 남자들이 또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하고 딸은 이제 점점 친구가 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싸우기도 엄청나게 싸워요. 난 저렇게 싸우면 다시 안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싸웠다가도 금방 또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남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엄마랑 맨날 싸우고 또 뭐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는데 저는 물론 엄마하고 딸들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딸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아주 대화가 저는 안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웬만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 큰 딸은 굉장히 똑똑하면서 지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경제적인 예를 들면 만약에 카카오면 카카오가 앞으로 미래에 막 어떤 걸 투자해야 되고 막 이런 걸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큰 딸하고는 뭐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데 뭔가 조금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뭐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하는데 저희 진이 정말 잘 나누시거든요. 아이들과 그럴 것 같아요. 소통이 되게 잘 사실 되고 계세요. 그래서 노하우 좀 한번 공개 좀 해주세요. 궁금했어. 저는 저 자체가 너무 호기심이 많고 늘 궁금해서 그리고 어떤 난관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은 항상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지 내가 좀 더 행복해지지?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최선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약간 그게 좀 남성적인 자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도 애들이 무슨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약간 화가 나더라도 그거는 벌써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봤자 그게 없어지는 과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도 그러기 싫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저의 모토예요. 그 유머 감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아이들과도 좀 개그 본능이 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웃기지는 않는데 약간 내가 뭐 얘기해갖고 웃으면은 그게 또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꼬를 트는 근데 애들은 트리거 역할을 그 유치한 코드가 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나중에 그 이제 둘째 딸이나 뭐 유명한 유튜버나 유명한 배우가 되면 어머님도 같이 출연을 하셔야 되겠네. 저도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지금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거라고 하고 응. 어느 정도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니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지금은 100세 지금 운 나쁘면 120까지도 살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뭔가 장치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놨었던 거고. 그럼 혹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유튜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많이 다뤄요? 몰라요. 그냥 열어놓고 여러 가지 그냥. 저는 이제 역동준마라는 유튜브 아.